베토벤은 굉장히 참 그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었던 건 틀림없는 게 피델리오드 초판이 초연되고 나서 실패를 크게 하고는 그 이후로 계속 뭐랄까 오스트리아의 상황은 좋지 않아졌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나폴레옹 혁명군의 어떤 프랑스 군대의 어떤 승전 중에서 가장 빛나는 승전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1805년 12월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우스터리츠는 지금도 그 파리에 가보시면 오스테르리츠라는 역이 있습니다. 파리의 동남쪽에 있는 그런 역인데요. 요 위치에 있는 역입니다. 이렇게 생긴 역인데 자기들의 가장 빛나는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 붙인 그 오스테르리츠 역의 어원이 바로 이 나폴레옹 전쟁의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전인데 오늘날 체코의 프라하가 있는 서쪽 보헤미아 지방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이 브루노라는 도시가 있는 모라비아 오페라 작곡가 중에 그 야나책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살았던 이 고향 이 모라비아 지역의 브루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큰 벌판이 있습니다. 슬라브코프 브루나라는 그 숲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날 오스트리아 지배 당시에 독일어 이름이 아우스터리츠였습니다. 여기서 나폴레옹 군대가 자기들에게 그 대항하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등 연합군을 아주 그냥 이렇게 파괴시킨 그런 빛나는 승전의 곳이었고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배권은 점점 강력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폴레옹은 베토벤은 묵묵히 피델리오의 개정판을 초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판은 베토벤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 아닌가 싶은 게 뭔가 잘못됐을 때 그게 내 탓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피델리오의 초판도 지금 들어보면 정말 음악이 훌륭합니다. 근데 베토벤은 이게 내가 뭔가 좀 잘못 썼기 때문이다 라면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개정판을 내놓았고 이 개정판은 첫날 공연 때 굉장히 사람들의 평이 좋았습니다. 1막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죄수들의 합창을 들어보실 텐데요. 이제 레오노레는 도저히 기다릴 여유가 없죠. 행동에 나섭니다. 이 감옥에 가서 허락도 받지 않고 간수장이나 형무소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열쇠를 가지고 죄수들의 감옥 문을 열고 뜰로 나와서 햇빛을 받은 이걸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죄수를 다 풀어주죠. 왜냐하면 그 죄수 중에 아예 그냥 풀어놓고 밝은 데서 봐야 남편인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다 풀어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온 정치범들이 많아서 나오자마자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거는 이 얼마 만에 보는 이 공기와 맑은 공기와 밝은 햇빛인가라는 아름다운 죄수들의 합창을 부르게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아주 대표적인 오페라 합창곡이라고 볼 수 있는 죄수들의 합창이 감상하셨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음반 중에서 오페라 하이라이트 음반 이런 거 많이 살 때 보면은 옛날에는 그 오페라 합창 명곡집 뭐 이런 음반들도 많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명곡이었습니다. 이 개정판의 초연은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도 좋았는데요. 비엔나의 이제 위쪽이 비엔나 구시가지가 되겠고, 옛날에는 비엔나의 변두리였던 곳, 바로 이 남쪽에 벨베데레라는 궁전, 오늘날 이제 클림트의 키스 보러 많이 가시는 이 벨베데레 궁전은 옛날에는 완전히 비엔나 교외에 있는 별장과 같은 개념의 오이겐 대공의 별장이었는데, 그 벨베데레 궁전 바로 옆쪽에 보면 비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엔나가 커져가지고 비엔나 시내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비엔나 교외의 이런 그 곳이었던 곳이죠. 근데 이 비덴이라는 곳에 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극장장인 쉬카네더라는 사람은 친구 모차르트가 작곡해준 유작 마술피리를 공연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모차르트는 그 큰 성공을 보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슈카네더는 몇 년 뒤인 1801년에 비엔나에, 아직은 역시 비엔나 시내는 아니지만 비엔나 시에 가까운 좀 더 좋은 위치로 극장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테아터 안데어 빈, 비엔나 운하 근처의 극장이라는 유서 깊은 극장입니다. 슈카네더는 이 극장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이 친구 모차르트의 덕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이 극장의 입구에 보면은 이 극장을 지을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됐던 마술피리에서 슈카네더가 직접 각본도 쓰고 자기가 직접 파파게노 역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파게노와 세 명의 동자들, 자기 조카들이 첫 초연을 했던 그것을 석상으로 만들어 놓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데, 바로 이 테아터 안데어 빈, 이 극장이 바로 베토벤 음악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베토벤의 중요한 영웅, 문명, 전원교향곡이 여기서 초연됐고, 피델리오의 초판과 개정판이 둘 다 초연된 아주 유서 깊은 극장인데, 이 1806년의 개정판은 너무나도 청중들이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2번 공연하고 음악을 내렸습니다. 그거는 참 그 베토벤이나 이런 위대한 음악가답지 않게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극장장이 이제 베토벤이 말하자면은 공연료 달라, 그러니까 극장장이 지금은 수금이 안 돼 있으니 조금 한 달만 기다려. 이러니까 베토벤하고 극장장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극장장도 열받아가지고 그럼 뭐 공연 때려치워 이래가지고 딱 2번 만에 공연이 끝났는데, 사실은 지금 베토벤이 그 공연의 성공을 운운할 그런 계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806년 3월에 피델리오의 개정판이 초연된 후 바로 6개월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바로 이 나폴레옹이 쳐들어온 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은 수백 개의 영주 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대표격인 황제를 맡고 있는 게 비엔나의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죠. 그러니까 이 비엔나는 말하자면 독일의 수도였었는데, 이 이탈리아 가서 교황까지 쫓아낸 나폴레옹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 없애버려라 이래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으로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레오노레는 악당 돈 피자로의 손길로부터 남편을 구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피자로가 이 남편을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 레오노레가 막아서면서 자기의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고 남편을 구출한다라는 이런 비교적 단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극적인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내가 남편을 구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결국 악당을 막고 이렇게 구해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플롯이 단순하고 뭐 별거 없는 내용이죠. 다만 그 안에 담겨있는 베토벤의 음악은 가장 원숙기 때 음악이 담겨있기 때문에 정말 참 절묘한 음악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그냥 오페라를 본다라는 심정보다는 베토벤의 교향곡 하나를 더 듣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보면 참 좋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시면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알람입니다. 이게 지금 망보고 있어라 탑 위에서. 그리고 장관이 감사하러 오는 낌새가 있으면 나한테 나팔로 신호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장관이 도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피델리오의 개정판이 초연되고 얼마 안 있어 신성 로마 제국이 없어지는 이런 격동의 세월 속에 승승장구하는 것만 같았던 나폴레옹에게도 조금씩 패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1805년에 그 유명한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게 대패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열받은 나폴레옹은 아마 옛날에 사회 시간에 한 번쯤 들으셨을 대륙 봉쇄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대륙의 국가들, 뭐 독일을 비롯해 러시아, 뭐 온갖 나라들이 영국하고 교역하면 너희들 완전히 끝장내겠다 라면서 영국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사실 요즘으로 치면은 미국하고 교역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어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야금야금 영국하고 교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제일 티나게 했던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쳐들어가기로 결심하고 1812년에 러시아를 쳐들어갔지만 잘 아시다시피 동장군 때문에 실패하고 말죠. 나폴레옹의 이 실패와 패퇴를 다룬 그런 러시아로서는 큰 승리에 이걸 다룬 게 바로 차이콥스키의 1812년 서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패퇴하는 프랑스군의 모습을 담은 게 슈만의 두 사람의 적탄병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 실패하고 완전 오들오들 떨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다른 국가들이 이제 항상 이 나폴레옹이 눈에 가시였던 장인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 그리고 영국, 이 나라들이, 특히나 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프랑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가지고 역공을 취해가지고 결국 나폴레옹은 1814년에 첫 번째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게 베토벤도 이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나폴레옹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폴레옹에게 실망하고 나폴레옹 때문에 피델리오 초판 개정판 다 망하고 마지막 1814년 나폴레옹이 몰락한 그 한 달 뒤에 피델리오의 최종 개정판, 우리가 오늘날 이 오페라 극장에서 보는 최종 개정판이 초연이 되게 됩니다. 참 또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 게, 그렇게 귀족들이 지배하는 옛 체제 이런 것들을 증오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망했던 나폴레옹, 결국은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오페라 피델리오의 최종판이 초연되는 그 시간에는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 질서를 다시 재편하기 위해 속속들이 수많은 유럽의 귀족들이 이 소위 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죠. 옛날 부체제, 왕과 귀족들이 휘어잡고 있는 옛 체제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수구적인 그런 비엔나 회의를 조직하기 위해 모이던 그 시기였습니다. 참 베토벤에게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